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립 영상을 촬영할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카데미 변신 로봇 용자 라이덴 대형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키트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같은 금형의 세미나 과학제를 만들었고, 그게 아마 제 과거 영상 자료에 있을 겁니다. 거기 좀 올리긴 했는데 조립 영상 올렸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아카데미제를 좀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계속 있었고, 또 만들고 나서 이제 아카데미제 제가 뭐 1대100 칸담류라든지 그죠? 장식장에 좀 이렇게 진열하기 위해 가지고 구했습니다. 도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만들어서 완성하면은 이제 장식장에 이제 아카데미 라인업으로 이제 좀 세워둘 거죠. 근데 이 녀석은 박스 아트가 재판으로 알고 있어요. 초판은 요 박스가 아니고 이제 반다이 제품과 좀 유사한 박스 아트라고나 할까. 그래서 잘 레어죠. 잘 보긴 힘들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떻게 이제 우연히 보긴 봤는데 박스 아트가 달랐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카탈로그를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제가 84년도 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미니 카탈로그고 이건 84년도 겁니다. 84년도 건데 이제 용자 라이덴 대형 돼서 이제 그게 속에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완성 장례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게 소형만 지금 보이죠, 그죠? 300원짜리. 찾아봐도 이제 대형은 안 보이고, 뒤에 이제 가격표를 보니까 여기 이제 공상각 시리즈 용자 라이덴 로봇 대가 1,000원, 소자가 3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한 84년에도 있었다. 근데 이제 설명서 보니까 83년도쯤에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추론해 보면은 84년도 정도에 나온 애들이 이제 뭐 초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판이라 그러지만은 박스 아트 예쁘게 되어 있고, 이제 파일럿 일러스트도 있고, 특징으로는 상자가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이제 딱 보면은 그냥 문방구에서 참 오랫동안 악성 재고로 안 팔리고 선반을 차지했던 녀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봅니다. 그죠? 손도 많이 타고 또 빗바람도 심하죠, 그죠? 이런데 보면은 관절부 자유자재로 작동. 요건 좀 논란이 있는 말입니다. 이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뭐 헤드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그죠? 어떤 가동성이 제약이 꽤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독수리 변신, 일단 그 당시에는 일단 변신 로봇가 인기가 있으니까, 유행이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뭐 갓버드죠, 그죠? 독수리를 변신한다. 뭐 갓버드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상자에 쓰진 않았네요, 그죠? 용자 라이덴. 용자는 말 그대로 용감한 자라는 뜻입니다. 용감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 살짝의 어떤 배경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14,000년 전에 번창했던 뭐 무대륙, 이렇게 14,000 정도 될 것 같은데, 시니어 라이덴,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그죠? 라이덴. 그리고 변신한 게 이제 갓버드 형태고,
나머지 두 개의 칸에는 이제 완성 장례가 이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색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얘가 최종적으로는 문방구에서 5,000원에 판 것 같고, 판매자분이 이 찢어진 걸 좀 풀로 이렇게 뭐 목공용 풀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딱풀로 좀 붙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너덜거리면은 같이 감소가 좀 눈에 띄니까 좀 붙인 것 같습니다. 붙이신 건 뭐 아카데미의 어떤 기본 포맷이죠. 자매품 안쪽 그 라인에 이제 할당을 하고 있고, 제가 쭉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많이 만들어서 이제 안 만드는 게 뭘까 보니까 요 정도 아크로펀치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한번 쭉 보면은 변신 제트 건담 2,500원, 칸담 마크2 2,000원, 이건 두 번 샀어요. 이건 두 번 샀고, 비팜 로보트가 한 1,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1,000원. 비팜, 뭐 바이팜이죠, 그죠? 네오팜은 안 사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백인 대장은 대형을 한 3,000원에 샀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가리아는 1,000원이고, 요거 큰 거 대형은 1,000원이고, 오르가스는 장구형은 아니고 제가 400원 샀던 것 같은데 1,500원 정도. 그때 철인 28호 대형이 1,000원 할 때 철인 28호 다음에 이제 산 게 이 녀석이어가지고 바로 기억납니다. 1,500원.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조립도 어렵고 변신도 어렵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좀 난해한 프라모델이죠, 그죠? 그런 기억이 있고, 박스 오픈 해볼게요. 대략 이렇고, 조립을 하고 박스는 그냥 바로 버려야 되겠어요, 그죠? 이 종이가루 날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열면은 이제 아주 커다란 이제 간지, 띠지, 뭐 사이 간자 쓰면은 간지고, 뭐 띠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뭐 띠지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공식적인 명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아카데미나 모형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정확한 명칭을. 근데 보통 우리 취미가드 사이에서는 이제 뭐 띠지라는 말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레지노부터 박스 아트 그대로 없고, 내부에 러너와 설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는 이제 만들고 버리겠습니다. 여기 띠지는 뭐 이렇게 수집 철에다가 이제 꽂아줘도 될 것 같고, 일단 부품 요게 그 초판 박스 아트. 제가 봤을 때 요게 반다이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요 완성 장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흑백으로 나와 있죠, 그죠? 용자 라이덴 러너가 4벌, 또 대형 키트죠, 그죠? 1,000원급이니까 얘가 이제 84년 카탈로그 상에서 1,000원이었고 좀 꽤 오래 가격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상자 모퉁이를 잘 안 보여드렸는데, 의도한 게 아니라 이제 못 보여드렸는데 1,500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희미하게. 그래서 뭐 가격 인상이 뭐 1,500원이나 뭐 2,000원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그죠? 뭐 90년대는 사라진 녀석들이죠. 나와 있고, 러너 네벌에 그 당시 이제 습니다가 아니고 은미다 시절. 그리고 여기 좀 하나의 좀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 공산품 품질 표시 있잖아요, 그죠? 줄여서 여기 보면은 제조년 의릴이 이제 83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은 아카데미 뭐 80년대나 예전 키트 보면은 초판이나 초판급 설명서를 계속 복사만 해가지고 이제 넣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재판이나 재생산했을 때에도 그 초판 설명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제조년 의릴이 84년 10월 이렇게 그대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죠? 복사니까, 컨트롤 V니까. 근데 이제 이 제품 가격이 뭐 박스에 1,500원이라든지, 그죠? 뭐 재판들은 가격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83년에 생산한 건 아니죠. 뭐 설명서는 뭐 83년에 생산됐다거나 아니면 그 틀이 그대로 활용된 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조립 과정은 일단 우리 그 코리안 그 룰은 이제 오른쪽부터 하는 거죠, 그죠? 뭐든지 뭐 팔이든 다리든. 그래서 이제 정강이 스텝 1번 다리 조립도 1, 2 일단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고, 정강이 허벅지 좌우 각각 만들어 주시고, 스텝 2 다리에서는 이게 이제 조합인데 독특하게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뭔가 뭐 발사되는 이런 기믹은 아니고
이제 변신할 때 이렇게 이제 관제를 꺾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절도 있게 딱딱, 그죠? 이렇게 각도가 꺾어질 때 그 밀어주는 텐션 때문에 이제 스프링하고 이런 파츠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세미나 만들어 봤기 때문에 좀 더 뚜렷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리는 다 완성이 되고, 스텝 3에서는 몸체 조립인데, 만들었던 다리가 이제 무릎부도 딱딱 꺾일 때 스프링 텐션이 들어가고, 뭐 고관절일 수도 있고, 그죠? 골반 부분에도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서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꺾어질 때 딸깍딸깍 꺾어지겠죠, 그죠? 보통 뭐 팔각형 정도가 기본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잡아주는 부분의 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4개가 이제 딱 단단히 부착이 돼야 되겠죠. 스프링도 사용되고. 그래서 총, 스프링 여기 이제, 4개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릎에 2개, 골반에 2개 해서 4개. 마크는 스티커입니다. 접착제는 내부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대형 프라모델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좀 부족했죠.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가 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뭐 노란 돼지표 본드를 뭐 산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다른 키트 만들 때 남은 것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읍내 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 그때 만들어서 접착제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있었죠. 접착제 떨어지면은 뭐 사러 갈 수도 없고, 그죠? 뭐 장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접착제는 좀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좀. 아무튼 3번 되면은 거의 다 뭐 된 거고, 이제 4번에서는 뭐 뿔 부분이라든지 뭐 조금 부착되는 뭐 추가 파츠들 정도로 보입니다. 그죠? 큰 골자는 다 됐죠. 왜냐하면 몸통에 팔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팔, 다리 혹은 다리, 팔 이렇게 만드는데, 얘는 팔 부분은 이제 큰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부분 뭐 손의 조립 혹은 주먹. 그다음에 스텝 6번, 7번, 8번은 이제 앞에서 로봇 형태가 다 됐기 때문에 갓버드 변신할 때 필요한 추가 파츠들의 뭐 조립이나 부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변신 자체가. 그러니까 메인은 다리를 Z자나 뭐 리을자로 꺾어주는 게 메인이고, 그 위에는 뭐 날개라든지 이런 걸 부착하거나 이제 마스크 커버 이런 것들을 가려주는 정도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갓버드가 됩니다. 스텝 6, 7, 8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갓버드의 변형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설명서 이제 딱 두고 우리가 이제 러너 한번 살펴보고, 러너는 제가 사진을 찍어 뒀는데 뭐 그거 보셔도 되고,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봉인지가 들어간 건 아니고 고급스러움을 더하잖아요, 그죠? 기능적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마이너스일 수 있죠. 완전히 밀봉이 되면은 공기하고의 접촉이 뭐 적어지거나 없어서 플라스틱이 더 오래 보존될 수 있는데, 이 구멍을 스탬플러 꼽는 바람에 이제 구멍이 생기니까 기능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이제 외관상 이제 보기 좋고 좀 더 고급감을 주니까 이렇게 옛날에 넣어준 것 같아요, 그죠? 더 옛날 키트는 이제 방패 마크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한글 로고인데, 이거는 뭐 종이 스티커인데, 그 얇고 부드러운 이제 그 비닐 스티커가 아니어가지고 좀 잘 떨어질 것 같네요, 그죠? 붙이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 갓버드 독수리 눈 2개 정도는 제가 오늘 한번 붙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스프레이 접착제가 있으니까. 요건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스탬플러 2개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면 이제 얘가 그대로 쏙 빠지죠, 이렇게, 그죠? 빠지고, 여기 내부에는 이렇게 압착은 안 되어 있고, 그죠? 개봉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압착하는 거 있죠, 그죠? 아마 프라모델을 좀 좋아하시고 아카데미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서도 뭐 그렇게 뭐 제조 과정 같은 거 공장 내부 이렇게 찍어준 거 있잖아요, 영상들 보면 이제 이 러너를 이제 비닐에 포장할 때 이렇게 꾹 눌러주는 압착기가 있는데 열로 녹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그 장비를 이렇게 뭐 이렇게 시체말로 뭐 아무나 이렇게 구비해 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꽤 귀중한 어떤 기계나 설비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대단하다. 아카데미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취미 관련해 가지고 막 그렇게 모르는 거 배우게 되면 재밌죠, 그죠? 열어보겠습니다. 꺼내볼게요. 스티커인데 종이 스티커고, 접착력은 뭐 기대하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종이 스티커의 최고 단점은 두께가 두꺼워서 뭐 곡면이나 이런데 입체적인 부분에 붙이기가 힘들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광택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광이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단점이긴 한데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아카데미 과학 적혀 있고요. 러너가 뭐 A, B, C, D 그런 게 있나요? 여기는 한자로 그냥 큰 대자만 있습니다. 여기 초점이 잘 안 맞네. 큰 대자만 있고 뭐 A, B, C, D는 아니고 용자 라이덴 예쁘게 또 글씨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몸통 2개 확실히 큽니다, 그죠? 사이즈가 대형이니까. 근데 소형이 더 귀해가지고 소형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지금 용자라이덴 소형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기회 되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뭐 이왕이면은 좀 박스라든지 전체적인 패키지 상태가 좀 별로여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구해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상태 좋으면은 좀 부담스럽죠.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내야 된다거나 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니까. 또 몸통 러너 한 발.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게 제가 명칭을 모르겠네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밀봉 프레스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장비들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라주고 세로선 가위라 여전히 잘 되네요, 그죠? 저기 데칼륨 가위 됐고 따로 그냥 여기도 그냥 그러니까 용자 라이덴은 그냥 대형과 소형만 구분했을 뿐이지 뭐 러너의 그룹핑이라든지 알파벳으로 이렇게 그죠? 그렇게 나누진 않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 러너는 발 부분이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허벅지고 여기는 이제 발바닥인데 이제 갑보드로 변신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스트라고 해야 됩니까? 건담으로 치면 버니어고 뭐 전투기로 치면은 그죠? 노즐 그런 역할이고 요건 바퀴인데 바퀴 크죠? 그리고 요건 이제 머리 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건 페이스 커버리고 랜딩 기어 등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스웨덴 S탱크도 이 색이죠. 이게 그린은 그린인데 메탈릭 그린이잖아요, 그죠? 고급스럽게. 그래서 초판이나 초창기 버전들은 그 아무래도 나름의 이제 러너가 4벌씩이나 되니까 색 분할을 좀 감안해서 이제 빨강 파랑이 들어갔는데 한번 재생산하면서 그죠? 좀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죠? 좀 고급스럽게. 요렇게 이제 좀 메탈릭 느낌 나는 애들은 물론 단색이라서의 단점은 있지만은 그 스태츄의 맛이 있죠. 이렇게 이제 거기 장식장이라든지 그죠? 선반에 딱 두면은 그 스태츄 동상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노리고 이렇게 메탈릭으로 한번 사출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프링은 4개 필요한데 꽤 굵은 스프링입니다. 우리 보통 미슬 발사용 스프링은 가늘잖아요, 그죠? 뭐 사람에게 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듯이 굵게 되어 있네요. 이건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좀 제대로 받아라 라는 의미 같습니다. 조립 영상 이것도 1시간 정도로 좀 승부를 보고 싶은데 벌써 18분이네요, 그죠? 이거 인트로 부분 리뷰나 소개 부분이 이렇게 시간을 먹어버리니까 좀 제가 좀 약간 또 쫓길 수가 있어요, 시간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카데미 포터 완성한 그 영상 올렸잖아요, 그죠? 여기 뭐 이탈된 게 있네. 올렸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그 키트가 이제 이렇게 모터라이즈 작동할 때 이제 트럭 소리가 난다, 뭐 이렇게 뭐 대단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기어비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죠? 근데 좀 이게 움직임이 늦죠, 그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기어비가 높으면은 이제 늦는 대신에 토크는 올라갑니다, 토크.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높은 기어비에서 나는 그런 소음,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제 뒷바퀴로
뒷바퀴 기어에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 드라이버 샤프트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 샤프트. 걔를 통해서 한 번 더 또 이제 물론 동력 손실은 생깁니다. 뒷바퀴에 이제 크라운 기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아주 기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치로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각종 소음이 있겠죠. 그죠? 기계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었는데 트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의도한 건 아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제 생활을 하거나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죠? 계산을 하는 거는 뭔가 중요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빼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혹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수반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할 필요도 없고 혹은 그 계획이나 계산에 의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예상하지 못했는데 긍정적인 효과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운 좋게 모터라이즈가 성공을 해서 이제 움직이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긍정적 효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트럭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저도 좀 놀랍습니다. 역시 제 영상 모형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너무 수축 쪽으로 들었네요. 그죠? 쓸 수 없고 뭐 모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차분한 분들이 많으시고 또 뭐 좀 요즘은 매스컴에서 좀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자극적인 영상으로 이제 뭐 한강다리나 이런 젊은 층이든 어떻든 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명이 했느니 이런 것들을 매스컴에서 이제 막 이렇게 알리곤 했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안 알리죠. 그죠? 자극적이고 그죠? 극단적인 것들은 이게 사람들 대중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매스컴에서 잘 안 다루죠. 그죠? 하지만 모형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또 뭔가 좀 삶이 힘들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앞으로 나한테 얼마든지 긍정적인 일들이라든지 좋은 일들 혹은 문제가 좀 해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나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셔야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거나 극단적인 일들을 계속 생각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설명을 이건 안 된다. 그죠? 정강이 부분인데 가장 크고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몸도 빼고 이렇게 크고 시원한 느낌. 용자 라이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이런 방영은 안 하다 보니까 일본에 비해서는 인기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반면 맥한드 V는 이제 파워풀한 혹은 인상적이었던 주제가를 위시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을 했잖아요. 그죠? MBC라든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맥한드 V가 그렇게 우리처럼 인기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참 그게 또 이 같은 어떤 로봇 캐릭터지만은 또 어떤 시간과 혹은 공간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많이 갈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자 라이드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죠. 그죠? 국내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찐팬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프링을 담아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스페이스 공간적인 어떤 파츠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윙 부분하고 이렇게 보니까 윙이 이렇게 휘거나 비틀린 그런 건 안 보이네요. 그죠? 이 아카데미 퀄리티 좋으니까. 그리고 주먹이라든지 변신 갓버드 했을 때 그런 어떤 독수리 발톱 같은 느낌의 손도 따로 돼 있고 이렇게 어깨 부분은 살짝 가동식이죠. 그죠? 그런 느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키트는 잘 살펴봤고 달리면 되겠죠. 그죠? 설명서도 제가 오늘 좀 덜 버벅거리기 위해 가지고 프리뷰로 살짝 한번 봤습니다. 근데 너무 또 깊이 있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가볍게 보되 이제 제가 그 강남 모형 킹모그라스 만들 때도 초반 30분 동안 헤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오늘 없어야
뭐 1시간 정도 선에서 좀 되지 않을까.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달려봅시다. 스텝 1은 카메라 각도를 한번 조정해 봤습니다. 스텝 1은 이제 다리인데 오른다리부터 가고 33번에 28번 그러니까 일단 한쪽만 미리 준비해 둬라 이런 의미 같네요. 그죠? 반대편도 있기 때문에 같이 끊어서 그죠? 3329 갑시다. 33 아카데미만의 커팅감이 있네요. 그죠? 33 하고 그러고 29 제가 채널이 작은데 28번 두 개 준비 다 28번이죠. 포토는 그냥 갑자기 급 인기 영상이 됐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벌써 2,700, 800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1000명, 15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구독자 수가. 덕분에 이제 좀 제가 아무튼 좋은 일이 있으네요. 포토는 완성한 지가 좀 됐어요. 유튜브 막 이렇게 막 할 때 초창기 때 신난다 그러면서 뭐든지 다 신기하고 그럴 때였으면은 그게 포토 완성하고 바로 막 빨리 도색해 가지고 유튜브 올려야지 그럴 건데 요즘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죠? 어차피 저기 채널의 고정 팬 분들은 한 100명 정도 되시고 뭐 이렇게 또 제게 또 영상 좀 빨리 올려라고 뭐 닥달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뭐 좀 느긋하시니까 그냥 두다가 이제 올렸는데 뭐 포토가 좀 인기 영상이 돼가지고 제 채널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봐주신 것 같네요. 그죠? 설명서에서 이제 X 표시는 이제 X 표시하고 이렇게 접착제 바르는 부위는 X가 살짝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실선은 접착, 여기 점선은 이제 접착하지 않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옛날 프라, 고전 프라 기본 룰이죠. 룰이고, 이게 접착되는 부분은 형태가 달라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닿는 부분에 접착제가 잘 발려져야 되니까, 뭐 접착제 오남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좀 신경 써서 발라봅시다. 이 부분만 바르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구멍 부분은 위로 열리게끔 하면은 딱 끼네요, 그죠? 끼고 하단부도 면이 딱 맞게끔 해주는 게 그 의도한 거겠죠, 그죠? 이렇게 됐고, 이거 오른발, 왼발도 동일하게 발라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귀찮을 수도 있고, 그죠? 접착제를 여기에 바르고 붙일지, 여기에 바르고 얘만 편안하게 붙일지,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프라모델 만들면서 선택하는 그것도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재미있는 한 가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안 찍으면은 이제 좀 재밌게 즐거운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뭐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거를 몇 개 꽂아주면은 뭐 좀 업그레이드가 될까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드니까 좀 재미있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스낵키트로 다 이제 거의 통일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이면 이게 내치게 되네, 그죠? 됐고, 그래서 접착제 방식 좀 싫어하시는 분도 많죠. 허벅지입니다. 4번, 3번, 5번, 6번, 4, 3, 5, 6 갑시다. 저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356 4356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좀 나눠져 있네, 그죠? 이 게이트 잔여물 제거할 때 이걸 커트를 하면 시간은 줄일 수 있는데 또 말하는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갈등은 생기네요, 그죠? 오른쪽 허벅지부터 이제 한번 접착해 봅시다. 다행히 여기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깔끔하게 조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고전 프라는 접착제 바르는 게 꽤 중요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제가 그래도 영상에 담고 싶더라고요, 그죠?
자꾸 잘라내고 하면은 시간을 줄이고 다이제스트한 영상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좀 다 담고 싶네요,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안착만 잘 시키면은 이제 손에 이렇게 떡칠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좀 얘가 가이드핀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느낌도 드는데 너무 가이드핀을 또 믿어서도 안 돼요, 아무리 아카데미라 하더라도. 축 자체가 살짝 틀리는 느낌은 있죠, 그죠? 잘 보고 반대편 만들어 보면은 또 좀 명확해질 수 있겠죠, 그죠? 됐고 또 바르겠습니다. 용자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좀 각진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각이 좀 있는 녀석을. 그래서 각은 별로 없고 이제 라운드가 많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좀 있는 게 아닌지. 불호보다는 이제 그냥 관심과 무관심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관심이 나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딱 확신에 찬 그런 딱 접합의 느낌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정도고. 됐고 그러면은 일단 이 돌기나 날개 부분이 큰 부분이 위로 향하게 되니까 왼쪽이고 이제 오른쪽인데 이렇게 다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배치합니다. 근데 색상이 굉장히 곱네요, 그죠? 이걸 뭐 그냥 에메랄드 빛이라고 합시다, 그죠? 메탈릭이니까 굉장히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 재료의 배합이 괜찮은지 보통 느끼는 이 메탈릭 계열은 좀 탄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잘 이렇게 탁탁하면서 잘 이렇게 크랙이 생긴다거나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괜찮고 좀 안심하고 이제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이렇게 이제 스텝 1은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다. 30분 조금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스프링하고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네요. 일단 오른 다리하고 왼 다리 두 개 준비돼야 되니까 이거 뭐 해머라고 해야 됩니까? 31번 오른 쪽 무릎 왼쪽 무릎 두 개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강이 부분도 이제 반대쪽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쪽이구나. 오른쪽은 30번, 왼쪽은 34번. 일단 30번 오른쪽, 34번이 왼쪽. 4번 됐습니다. 그리고 해머 두 개, 스프링인데 일단 외견상 굵기 차이라든지 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동일한 4개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발바닥 버니어 부분 준비가 돼야 되고, 요건 이제 12번으로 그냥 그대로 뭐 좌우 구분 없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도색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조립만 해두시고 나중에 도색하고 붙이는 게 좋죠, 순접으로. 라운드가 있으니까 이 커팅 부위는 이제 사포질을 조금 해줍시다. 이렇게. 그죠? 라운드. 외관상 보기도 좋고 조립할 때 뭐 이렇게 걸리거나 그죠? 그런 부분도 없을 수 있으니까 살짝만 해줍시다. 됐습니다. 400방이에요. 400방. 팔이 없어가지고 이게 1시간 정도에 끝날지 그건 조금 제가 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오른발부터 조립을 하는데 이제 이 접착제 바른 부분이 이제 좀 굳었겠죠, 그죠? 스프링이 좀 굵어가지고 힘을 좀 잘 받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넣어주고 넣어주는데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이거 뭐 해머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스토프라고 해야 되나? 얘를 이제 꽂아주는데
설명서 상으로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이 골다공증 비어 있는 부분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얘는 그냥 일단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스프링 입구 쪽에 이제 딱 이렇게 자리 잡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죠?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가 이제 외부로 나오고 내부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외부고 오른다리 내측이니까 정강이 내측이니까 누르면서 그죠? 그대로 이렇게 그죠? 누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르면서 이제 저 안쪽에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약간 휘긴 했죠. 넣어주고 됐으면은 여기 버니어 부분은 일단 외부에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접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접착제 바릅시다. 얘가 이제 안핀이 아니기 때문에 핀 부분은 좀 바르기가 조금 안 좋죠, 그죠? 적당히 하고 됐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끼워주면 되고 좀 정강이 부분만 제 위치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됐고 끼우고 근데 뭔가 가이드핀이 있긴 있었지만은 딱 걸리는 느낌은 없네요. 그냥 이 위치에 간 것 같습니다. 됐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움직일 수 있게끔 체크하는 게 있긴 있는데 설명서에는 지금 접착 단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접착제 굳은 이후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 정도로 됐고 얘는 나중에 이제 하면 되겠죠. 그죠? 완전히 굳은 이후에 일단 준비만 해둘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 다리 완성됐고 이게 이제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비행체 때문에 이런 어떤 이게 이제 비행기로 말씀드리면은 밀리터리 에어로 수직으로 나와 있는 꼬리 밑자 사용해서 수직 미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미익에 그런 날개 요소를 많이 넣었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게 이제 로버트의 어떤 디테일을 풍부한 디테일을 좀 심어주면서 또 개성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변신이라는 게 그 필요한 형태나 파츠가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로봇 형태에서 일 때는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로봇의 어떤 실루엣이라든지 그죠? 큰 틀이 형성이 되니까 말 그만하고 이제 빨리 또 왼쪽을 하겠습니다. 왼쪽은 일단 다이아몬드 이 디테일이 이제 외부로 나가야 되고 그죠? 이렇게 위로 향하죠. 그리고 여기 해머 같은 부분이 있는데 스프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이게 골 다공정 부분이 이제 저렇게 나가는 꼴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평하면 이게 지금 크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팔각형의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깍 요런 그 가동에서 이제 딱 잡아주는 느낌, 그죠?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접착제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에 이렇게 파츠가 있으면은 접착제 흘려서 여기 또 더러워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커팅 그 뭐죠 매트가 없어서 지금 제가 골판지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뭐죠 거의 만드는 게 이제 고전풀하다 보니까 접착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접착제를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조립 어떨 때 막 일주일 동안 조립 많이 하게 되면은 접착제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 접착제를 상당히 많이 흘려서 이제 그 커팅 매트 자체가 너무 좀 지저분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작업하고 싶은데 자꾸 더러워지고 또 사고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좀 잘 안 맞네요. 됐구나. 꼭 필요한 경우 플라판을 좀 정밀하게 좀 커팅하거나 그럴 때만 쓰고 통상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두 번 쓰고 버립니다. 요거 재활용하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꺾어지니까 잠깐만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죠? 이렇게 잠깐만.
이 왼쪽 다리면은 자기 잘못 꼽았구나 이게. 그죠? 이게 빨리 분리할게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이 잘못되면은 파츠가 이제 기울어진 그게 딱 바로 드러나네요. 그죠? 제가 또 이거 말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실수할 뻔했는데 다행히 지금 체크해가지고 수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접착제가 발리는지 안 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접착제 흡수율이 좋은 건가? 아까 저기 조립할 때 좀 이상하다 그랬죠. 그죠? 이게 가이드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 이상 징후를 좀 알려줍니다.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곱게 됐죠. 그죠? 11자로 됐습니다. 시간이 40분이고 한 20분 남았는데 신속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도색은 굳이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접착제 소량 사용하고 버니어 바로 부착하죠. 근데 접착제가 많을 때는 이 접착제 폴 때 얘도 접착제 묻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세우면 흘러나오니까 적당한 양이 묻다가 확 묻게 되는 그게 이 병풀의 좀 단점이에요. 구조적으로. 꽂아주고 딱 꽂히죠. 얘도 그냥 바로 좀 해주겠습니다. 좀 친숙하게 해야 좀 루즈해지지 않습니까, 조립이. 세미네제 용자 레덴하고 비교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확실히 감성은 아카데미네요.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하여튼 됐고 다리 2개 됐습니다. 됐고 스텝 2까지 됐으니까 몸체 조립에서 이제 갑시다. 가는데 몸통 파츠 좀 비율 좀 넓혀가지고 따뜻하니까 됐고 헤드는 뭐 이건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하기도 힘들죠. 그죠? 워낙에 이게 다 뭐 독수리 헤드에 뭐 그냥 묻어가는 느낌이니까 그죠? 평가하기가 좀 그렇네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해 본 게 보통 이제 그냥 바로 이제 그냥 생으로 만드는데 이 팔 부분을 제가 저기 마이크로 소우, 정밀 소우로 이제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그죠? 자르고 가동식으로 할까? 여기도 잘라야 되겠죠, 그죠? 허리 부분도 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조 컨버전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 컨버전 개조는 제가 세미나제 하나 구하면은 그걸로 좀 실험적인 용도로 쓰고 얘는 아카데미제는 귀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살짝 제가 좀 컨버전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28번 그 잡아주는 부분 이제 러너를 4개 중에 2개를 제가 이제 사용을 했고 또 동일한 형태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머 같은 부분도 그대로 들어가지고 32번 됐고 러너 이제 2개 제가 사용 다 했습니다. 됐고 스프링 준비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관절 부분을 잡아주는 게 이제 20번 파츠 4개가 필요합니다. 20번 파츠 20번 파츠는 이쪽에 20번 파츠 있죠. 다 20번이죠, 그죠? 이 부분에서 하면은 이제 거기 니퍼가 넣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뒷면에서 이제 이렇게 놔주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원 커팅으로 이제 이렇게 건담 요즘 건프라 하시는 분들은 그 니퍼 이렇게 활용도 잘 하시더라고요. 배울 점이 많죠. 됐고 그 뒤통수 부분에 있는 디테일 파츠 하나만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 이 부분이에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검처럼 보이기도 한데 이렇게 파츠는 준비가 됐습니다. 다리를 몸통에 부착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스프링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여기에 부착되어 있고
다리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은 그 아래 부분에 파츠 4개가 2개씩 양다리에 부착이 됩니다. 그럼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수월하게 조립을 완료할까 생각해 보면은 다리를 먼저 고정을 해두고 여기가 나름대로 이제 딱 정착이 되면은 이 해머하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눌러주면서 이 녀석을 자리에 세팅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반대의 경우가 더 맞을 수도 있고 확신이 드는 건 아닌데 느낌으로 그냥 했을 때는 다리 부분을 먼저 고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프론트 앞부분이고 그 리어 부분에 이렇게 이제 딱 자리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캡의 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튼튼하게 돼 있죠, 그죠? 얘가 부서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꼭 들어가고 용자 라이덴 저기 세미나제 과학제 만들 때에도 키트 자체가 튼튼한 느낌은 들었어요. 그때 뭔가 좀 부실한 느낌은 안 들었는데 자리에 제대로 딱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이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방향에 주의하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걔가 외곽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외곽으로 나오면은 이 돌기 있죠, 안쪽에 약간의 돌기. 그래서 외곽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죠? 더 이상은 안 들어가게끔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요? 얘도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믿고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이 뭐죠? 둥근 샤프트 부분을 눌러주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접착제는 이쪽을 발라야 되겠죠. 안쪽 접하는 면에 이렇게 바르고 여기도 이렇게 바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핀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그죠? 이렇게 하고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접착제를 좀 튼튼히 바르면은 뭐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잘못됐을 경우에는 빼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돌기 부분이 나오는 모습으로 해주고, 얘는 또 접착제 안 발랐는데 빠지지가 않네. 됐습니다.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변신할 때 돌아갈 때 이 캡 부분이 여기가 좀 열려 있는 게 맞다, 뭐 그렇게 보는 건가? 한번 신속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뭐 주저리 뭐 쓸만 안 풀면은 좀 빨리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됐고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그죠? 멋있네. 메탈릭 색깔 단색도 꽤 예쁩니다. 됐고 이제 그 스프링 텐션으로 이제 밀어주는 부분인데, 아까 저기 무릎 부분하고는 달리 모서리가 둥근 쪽을 밖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는 라운딩이 되어 있고 여기는 라운딩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략 이렇게, 그죠? 밑 부분에는 이제 골다공증이 내려가고 이렇게 라운드 부분이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바닥에 부착이 되고 스프링 꽂아주고 스프링 나름대로 위치 잡아주는 돌기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밀어주면서 이제 접착을 해야 되고, 접착제는 여기 바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미리 발라두겠습니다. 발라두고 결국은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닿는 건가요? 됐습니다.
이렇게 다 걸리게끔 딱, 그죠? 자리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순접을 쓰는 게 더 맞나. 아무튼 스프링이 밀어주는데 밑에 골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도도 이렇게 튀어나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바로 또 작업해 봅시다. 준비되면은 바로 접착제 바르고, 얘도 라운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되고, 넣고 접착제 발라주고. 나중에 순접으로 좀 보강할까요? 그런 생각 드는데. 있습니다. 사이에서 비틀리면 안 되죠. 골고루 넣어주고. 스프링을 생각보다 강하게 쓴 게 아닌가. 됐습니다. 됐고, 넣어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수평수직 봐도 다 맞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굳게 되면은 몸통을 뜯어야 다시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순접으로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접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되겠죠. 이렇게 뚜껑 덮었을 때 내부에서 잘 굳겠죠, 그죠? 됐고, 이제 50분인데 좀 달려야 되겠네요, 그죠? 요 부분은 조금 난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몸통이라서 접착제가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접착제가 안 묻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묻는 부분도 있고 붙는 부분도 있고. 저기 골반 쪽에는 구석구석 좀 칠하기는 힘들겠네요, 그죠? 대략 높이가 제일 높은 부분은 이제 다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칠해주고. 통상의 플라스틱보다 메탈릭 플라스틱이 접착제 흡수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꽤 빨리 흡수시켜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건조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몸통만 붙이면 뭐 8분 웃어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좀 잠깐만 이렇게 넣어도 제자리로 가려 그러면은 됐습니다. 신속하게. 이쪽에 좀 누르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뭔가 딱 둬도 될 정도는 아닙니다. 헤드 뒤쪽 부분은 여기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실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접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끼워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끼워두겠습니다, 이렇게 생키트처럼. 그러면 이제 스텝 3 몸체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엣지 있게 딱 스프링 기믹이 이제 들어가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 멋지게 완성됐네요. 스텝 4 몸체 부품 붙이기인데, 뿔 18, 16 그리고 어깨 가드 그 파츠가 준비되면은 이제 부착을 해볼게요. 어깨 가드 부분입니다. 오른쪽부터 하면은 22, 21 얘가 이제 22, 21 오른쪽, 왼쪽은 24, 23 24, 23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어깨 숄더 부분을 먼저 부착하고 뿔은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빗살 무늬가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위치에 대해서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카데믹 키트 좋은 건 핀 부분에 이렇게 다듬지 않아도 이렇게 조립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좀 다른 그 프라모델 회사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는 가이드핀 이게 작업 만들어 주는 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죠? 공간이 별로 안 나네요. 그죠? 잘 해가지고 한만 잘 맞출 수 있게끔 잘 잡아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접착제가 좀 더 빨리 마르는 느낌이에요. 이쪽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아이고 잠깐만 핀 부분의 위치가 정확하게는 딱 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요걸 이제 갓버드 변신할 때는 내리고 로봇일 때는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잠깐만 꽂아주고 대형이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 이렇게 앵글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요. 됐고 부자재 이 촬영용으로 이제 조립용 영상으로 이제 쓸 프라모델은 500원 프라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루기 좋고 눌러줄게요. 뿔은 여기에는 접착제 바르기 힘드니까 뿔에 붙이되 그러니까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수평을 딱 맞추면서 살짝 끝이 올라가는 게 이제 제 포지션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간섭이 있을 부분은 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대략 보면은 사선으로 들어가니까 끝부분만 잘 발라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발라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멋있다. 반대편도 간섭은 없네. 됐고 고전파라 조립에서 무수지는 저는 좀 추천하지 않고 통상의 접착제를 저는 추천합니다. 수평 한번 봐주시고 됐죠? 이렇게 뿔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텝 5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이제 지금 빠진 게 있죠. 주먹이 빠졌으니까 주먹을 바로 또 작업해 봅시다. 오른쪽은 3738 이렇게 이제 커팅해 주시고 3738이 오른쪽이고 왼쪽은 뭐 잔여 부분만 하면 되겠죠. 그죠? 3536 36 이렇게 이제 주먹의 손가락 부분이라든지 이 주먹의 디테일은 손상시키지 않고 그죠? 가려지는 부분에만 이렇게 게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디자인 설계는 상당히 좋네요. 그죠? 스마트하고 영리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잡을 곳이 없어서 스카치 테이프를 제가 조금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접착할게요. 영상을 500개 넘어간 지가 좀 됐죠. 그죠? 참 많이도 만들었습니다. 고전프라를 앞으로도 이제 좀 남아있는 부분을 더 이제 열심히 만들 생각인데 끼워주고 뒷부분도 좀 안 맞는 부분은 좀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 합이 맞는지 봐주시고 딱 맞네요. 그죠? 반대편
좀 귀한 키트이고 아카데미 위주로 대형 키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정용으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 조립 영상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좀 제가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조립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훗날 뭐 저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또 도움이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완성이면은 주먹을 돌려서 끼우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쪽이 뭐 이렇게 홀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른쪽인데, 그죠? 요런 약간의 이물질은 나중에 접착제 굳은 이후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그 턴테이블에서 소개할 거니까 접착제 굳을 때까지 내비두고 스텝 5 완성, 이제 로봇 완성 단계는 이제 끝났다고 이제 봅시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갑버드 부분에 스텝 6에서 6에서 이제 A까지 돼 있죠, 그죠? 추가적인 파츠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잘하면은, 그런데 1시간은 결국은 또 넘어가네요, 그죠? 1시간 안짝으로 좀 끝내고 싶었는데. 파츠를 좀 분리해 볼까요? 이제 윙부터 가는데, 오른쪽은 26번. 이렇게. 그림에서, 요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과, 요렇게 나왔을 때 오른쪽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또 헷갈리지 마시고, 저는 보통 오른쪽 여기다 두거든요, 그죠? 물론 제 왼팔 쪽입니다. 제가 로봇을 마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오른쪽이니까 왼쪽 윙, 그리고 뭐 바퀴류들은 이제 끼우게끔 되어 있고, 랜딩 기어 한번 꺼내 볼까요? 오른쪽은 9번, 그리고 좌측은 10번, 9번 10번 됐고, 잠깐만, 여기 지금 파츠 부러진 건 아니겠죠? 이게 있어요. 중간에 지금 이렇게 연결 브릿지가 있어가지고 10번, 그리고 바퀴는 13인데 좌우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됐고, 배분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차체 주 하중을 담당하는 애들이 이제 메인 랜딩 기어고, 노즈 쪽에, 기수 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노즈 랜딩 기어인데 여기 있네요, 그죠? 실제 어떤 비행기나 전투기의 어떤 그런 구조나 원리를 좀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25번 2개는 여기 하나 있고, 보통 로즈 랜딩 기어가 작죠, 그죠? 거기 랜딩 기어가 크기도 작고 이제 바퀴도 작고 됐고, 랜딩 기어를 잡아주는 홀더 파츠가 따로 있네요. 17번으로 얘입니다. 이런 거는 또 위치 잘 보고 꽂아주고 부러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독수리 형태일 때 주먹을 해주는데, 그냥 19번 공통이지 뭐 좌우 구분은 없네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센터에 있기 때문에 뭐 좌우 구분은 없나 봅니다. 근데 변신할 때 이런 게 또 상당히 또 카리스마 있는 파츠나 어떻게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잊어버리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잘 해야 되고, 러너 3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페이스 커버는 미리 떼주고, 그 다음에 독수리 발톱일 경우에 이제 어떤 파츠, 베이스 파츠 접착하는 파츠, 그죠? 그건 이제 요거 2개. 그러면 이제 러너에서 모든 파츠는 제가 이제 분리를 했어요. 바퀴, 게이트 잔여 부분, 사포질 작업은 못 잡죠. 매끄럽게 해주시고, 400방이 아니면은 좀 얘를 좀 다른 부분도 좀 파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절삭력은 마모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딴 파츠, 그러니까 갈아내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제 거의 별로 안 갈아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프런트 부분인데 아까 해준 거고, 여기도 살짝만
엄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기 지금 파팅 라인 있죠, 그죠? 이렇게 금형 분리될 때 생기는 선 이것까지 다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프로시죠, 그분들은, 그죠? 독수리 발 부분 제가 조립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방향이 있네요, 그죠? 돌기가 있고 홈이 있으니까 이거 합을 맞춰 가지고 부착을 하고, 접착제는 뭐 바르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건 없이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느러미도 좀 제거가 필요하긴 하네요, 그죠? 됐고, 홈 부분에 확실히 들어가게끔 이렇게 다 부착 확실히 해주고, 나중에 꽂기 전에 간섭이 있으면은 지느러미 제거를 해줍시다. 됐고, 오늘은 뭐 제가 뭐 크게 삽질한 거 없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자, 기다려 줍시다. 이렇게 됐고, 이제 갓버드 변신이니까 일단 제가 턴테이블 찍을 때는 로봇 형태, 라이덴 형태하고 이제 갓버드 형태 나눠서 한번 찍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갓버드 형태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홀더 같은 부분인데, 이건 자체에 이제 부착되는 건 아니고, 일단 골다공 쪽은 가려지니까, 그죠? 이게 여기가 앞이 되겠죠. 그리고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크게 간섭은 없어요. 좀 훌륭한데 칼로 깎아냈으면 안 될 뻔했네요, 그죠? 바퀴 양쪽으로 끼워주는데 지느러미가 좀 있습니다. 물론 얘가 초파는 아니죠, 그죠? 좀 제거해주고, 또 이건 깨끗하네요. 넣기 좋게 살짝만 모를 따주자고요, 안쪽으로. 됐고, 여기가 앞이고 꽂아주고. 근데 이렇게 오래된 키트는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잘 들어가죠, 이 정도면은. 됐습니다. 얘는 그런데 아까 지느러미 있었던 애인데 잘 안 들어가네요. 좀 그러네. 일단 이 정도만 돌리는 걸로 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노즈 랜딩 기어 꽂겠습니다. 요건 이제 탄력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게끔, 그죠? 텐션 주기 위해서 난 홈 같네요, 그죠? 됐고, 요즘은 이렇게 딱 됩니다. 랜딩 기어. 지금 갓버드 되는 거예요, 그죠? 고트버드라고 되어 있는데, 갓버드. 그리고 이제 뒤집었을 때에, 잠깐만, 랜딩 기어는 날개 꽂고, 날개 꽂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얘가 왼쪽이죠. 맞죠? 이 상태니까 여기가 이제 왼쪽이 맞죠? 이렇게 되고, 랜딩 기어에서 바퀴는 그대로 디테일이 있는 쪽이 밖으로 나오게끔, 그리고 얘도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좀 걸리네요, 그죠? 이게 좀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나? 쪽 부러지면 또 일이 또 커집니다. 됐어요. 됐고, 이제 돌아가고. 근데 그렇게 매끄럽게 돌아가진 않고,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왼쪽이 이렇게 되나? 그죠? 오른쪽 아니고 왼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튼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끼워주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느러미를 꽤 제거를 해야 그나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느러미 때문에 안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됐어요. 됐고, 들어가고. 얘가 뒤로 꺾이는 게 맞죠, 그죠? 그림으로. 그래서 그거 형태를 보고 해야지. 이렇게 뒤로 꺾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접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헐렁하네요. 그죠? 이게 빠지네요. 그 문제는 순접으로 조금 한번 도톰하게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체크하고. 막판에 이제 또 시간이 조금 먹네요. 그죠? 얘들이. 얘는 그래도 꽉 끼입니다. 얘는 꽉 끼고, 얘는, 안 돼. 좀 더 도톰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굳었죠? 됐습니다. 좀 들어갔다. 내부에는 경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경화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밀려 나와 버리네요. 그죠? 꽂아줍시다. 꽂아주고 됐고, 얘가 접착이 되면 안 되죠. 됐고, 날개 쪽도 있고, 발 부분은 끼워주게끔 되어 있어요. 끼워주고. 야, 근데 이게 딸깍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건 아닌데 잘 끼워지진 않네요. 아까 여기 좀 많았던 부분이죠, 그죠? 지느러미. 이것 때문에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확실히 제거해 줍시다. 칼이 떠났네. 됐고, 다시 한번. 구멍이 작나? 이렇게 완전히 뭐 단단하게 접착제 필요 없이 딱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안쪽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주면 끝이네요. 그죠? 여기도 되고, 얘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갑버딜 때는 이렇게, 그죠?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느낌이나 이제 전투 형태로 바뀌는 느낌, 전투기 형태로. 얘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됐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됐습니다. 랜딩 기어가 좀 위치가 좀 잘 안 맞는데, 그 문제가 있네요. 여기도 제가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돌기 하나 나와 있죠, 그죠? 홈이 있고, 이렇게 끼우면 잘못된 거고, 이게 끝까지 돌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딱 맞는 겁니다. 이 수평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랜딩 기어의 수평 수직을 봐주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세팅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거의 페이스 이 커브 부분이 이제 뭐 핀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얼굴을 가려주는 모습으로, 그죠? 이 부분이 지느러미인가요? 잠깐만. 지느러미 같은데 이게 필요 없는 부분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주고 그냥 끼우게끔. 이렇게 끼우고 크게 단차는 없죠. 랜딩 기어 부분이 제가 세미나체 만들 때도 좀 아쉬워가지고 접착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힘들게 스프링을 넣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고 단단하게 꺾이죠, 그죠? 꺾고 얘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딱 꺾어주면은 이제 이 비행체 형태가 되고, 멋있네요, 그죠? 아카데미 갑버드 정말 멋있다. 이렇게 딱 됐습니다. 이제 무게 중심이 맞아가지고 뭐 무게추 필요 없이 딱 자세가 잡힙니다. 그럼 이제 눈 부분만 이게 지금 스프레이 접착제 요것만 눈만 제가 우리 붙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쓸 부분만 잘라내자고요, 그죠? 다 붙일 거면 이제 다 뜯어내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이제 필요한 눈 부분만 잘라내자고요. 눈 부분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좌우 대칭 같기도 한데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설명서에서는
스티커 오른쪽 왼쪽 되어 있는데 여기 스티커 상에서는 이제 번호로 되어 있죠. 5번.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이 3M 스프레이 접착제 뿌리는 게 낫나요?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이게 커팅이 완전히 안 된 거일 수도 있고. 커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좀 난감하네요. 그래도 뭐 알아서 해야 되겠죠. 얘는 이런 느낌. 블랙의 노랑이니까 정말 강렬합니다. 여기 위치가 대략 보이시죠? 여기. 넣고 넣었습니다. 도색할 때도 참고하면 좋은 디자인이네요. 그죠? 이렇게 반대편도 한번 붙여보죠. 눈 부분은 도색이든 스티커든 해주는 게 정말 그 효과는 확실해요. 커팅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잘 이렇게 보고 손을 조금 써줘야 됩니다. 됐고, 됐구나. 스티커 전용 접착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여러 가지 재료에 다 붙일 수 있는 녀석 같습니다. 뭐 오른쪽 왼쪽 되어 있었는데 뭐 되게 뽑기가 잘 됐네요. 그죠? 오늘 운이 좀 괜찮네요. 이렇게 안쪽까지 다 봐주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눈 갓버드의 눈이 되는 거죠. 그죠? 뒤쪽이지만은 앞쪽에는 이제 뒤쪽이 아니지, 여기도 얼굴이 있고 여기도 측면에도 이제 눈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오, 됐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은 제가 영상 한번 끊었는데 1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조립이 완료되었고, 아카데미의 고전프라 대형 변신용자 라이딩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추억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반가우실 영상 같기도 하고, 조립 때는 조립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몰랐던 분들이나 조립되는 과정은 뭐죠? 좀 궁금해했던 분들에게는 좀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